일단은 이번 면접의 컨셉은 뭐였냐?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면접을 봤거든요. 6개월 동안. 정말 이제 면접 PTSD가 올 정도로 너무나도 잘 보여야 됐고 애걸복걸했어요. 하지만 이번 면접만큼은 나의 자아를 다 발현해서 정말 온전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 자본주의에 굴복하지 말자가 저의 컨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 굴복하지 않을 만한 답변, 청개구리적 사고와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면접이었습니다. 참고해서 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0% 떨어졌거든요.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면접 중에 가장 후련해요. 제가 어디 리뷰에서 봤는데 면접을 보고 나와서 후련하면 합격한다는 시그널이래요. 근데 저는 다른 의미로 이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이 면접관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언제까지나 당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다른 데서 당하고 와서 여기서 막판에 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면접 보면서 너무 계속 당했어요. 병풍이 되었고 거짓된 자아로 점철된 저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일단은 저는 4시 20분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첫 번째 그룹이었고, 그리고 저는 결과적으로 면접을 5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총 40분을 대기를 했는데요. 그 대기 시간에 지쳐서 중간에 편의점에 커피를 사러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시간 짧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분을 기다린 면접은 처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 타임에 면접자 한 분이 안 오셔서 그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면접자가 1, 면접관이 2분이셔서 그렇게 면접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다를 원하셔서 제 뒷타임 순서에 오시는 분과 함께 면접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에 5시 타임에 면접자 분께서 오셔서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분 역시도 5시에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마음의 준비가 더 피로하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4시 45분쯤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4시 45분에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4시 45분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관님께서 다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5시에 오는 일행이랑 한꺼번에 보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셔서 저는 최종적으로 5시에 면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대 2였던 면접이 3대 2로 변형되게 된 것이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제 시간을 제 시간 그렇게 귀하진 않은데 사실 면접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회사와 면접자 간의 엄밀히 첫인상이자 첫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시간을 체크해서 오잖아요. 면접 시간 10분 전에 적어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일을 처리한다라는 느낌이랄까. 근데 너무 안 좋게 또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서 그냥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좀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 신입 사원으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 약간 이런 질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분들이 열정과 도전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항상 좀 하실 수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답변이 있잖아요. 신입사원님 열정과 패기를 갖고 젊음의 어떤 끈기를 갖고 도전하는 자세. 근데 저는 사실 신입사원의 도전과 패기와 젊음의 순간을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해서 우리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고 우리의 젊음의 순간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회사가 그런 걸 물어본다면 뭔가 용납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급여가 그렇게 뭔가 신입사원의 어떤 젊음의 아이디어와 순간을 갖기에는 동등해 보이진 않는 느낌? 네, 어쨌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나를 고르는 것도 고르는 거지만 저 역시도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젊음의 순간, 정말 귀한 나의 젊음의 때를 회사와 교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젊음의 가치를 잘 알아봐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신입사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입사원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답변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만한 답변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원하는 답변은 신입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그런 류의 답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되고 솔직하게 이번 면접의 컨셉을 정확히 정하거든요. 진실되고 솔직한 답변을 하자. 자본주의에 굴복하지 말자. 그게 제 컨셉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의를 지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 컨셉이었죠. 물론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면접에서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 제가 당당해 보겠습니까? 면접에서 진실되어 보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 정말 진실된 자아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의 젊음을 너희가 가져가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죠. 회사에겐 가치죠. 솔직히 그래요. 지금 2020대들 내 젊음을 기업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쩔쩔맬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젊음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데 그걸 회사에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 난 가져가고 노동을 시킨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는 거 이런 사고가 좀 MZ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젊음의 가치는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스펙이 어떻든 간에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뭘 준비했건 간에 젊음의 가치만으로도 회사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취업 나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급여로. 그래서 일단 전 그 질문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회사가 나의 젊음의 가치를 교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가 날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이 성장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별로 좋은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냥 조금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10년 후에 어떤 미래를 살고 있을지를 얘기해보라고 해서
저는 100억의 자산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이 면접이 전략계획 면접이었거든요. 너무 전략가답지 않은 답변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경매 투자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100억이라는 자산을 형성한 자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약간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뭐 심증이긴 하지만 과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아니, 물론 꿈은 근데 뭐 10년 후의 미래에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모르는 거지만 솔직하게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답변부터 조금 망했다고 느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뭐 성장률이 왜 이제 20%의 성장률을 이끌 것 같냐? 제가 이렇게 자소서에 썼거든요. 20%의 매출 증진된 매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썼는지. 아, 이렇게 말하면 약간 욕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10%는 적고 30%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정말 면접관님들이 화날 만도 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질문이 만약에 본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왜 떨어지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방금 전에 대답한 답변 때문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저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고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실무자님께 아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지향하고 있고 어떤 회사를 닮고 싶고 롤모델인지 그리고 경쟁자는 어떻게 되는지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이제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 회사는 제작사, 영화 제작사, 드라마 배급사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자처럼 누구나 다 오고 싶어하는 회사가 되게끔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삼성전자나 저에겐 이 회사나 비슷하게 가치 있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할 때는 그래서 했지만 사실 면접 처음부터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도 그냥 너무 간절할 필요 없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제가 전에 대기업 면접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대기업이었는데 완전 병풍을 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풍 이런 경험을 제가 너무 몰랐던 게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그때 이제 대기업 면접은 그곳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때 봤던 면접이었는데 그러니까 인턴 면접도 본 적 없고 정규직 대기업 면접 처음 보는 거였는데 제가 병풍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한테 되게 시큰둥한 표정을 갖고 있고 뭔가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거를 끝나고 나서 느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얼마나 진짜 그분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막 별 말을 다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막 끌어올리면서. 근데 안 됐어요. 전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애초에 그 면접은 제가 떨어질 면접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요. 제가 그 면접 때문에 약간 PTSD가 왔거든요. 면접에 대해서. 면접만 생각하면 울렁거리고 막 속 어지럽고 막 이랬는데 그 기분을 이제 이번 회사에서도 받으니까 아 내가 언제까지나 당하고 살 수 없다. 면접차지만 할 말은 해야 된다. 아니 회사만 사람 고르라는 법 있나요? 일할 사람도 회사 고르죠.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는지 회사의 가치관이 나랑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일단 면접 시간이 너무 늦춰졌던 거. 그거부터 일단 저는 좀 네, 이 회사가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서류에서 저를 불렀다면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궁금해서 부른 거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지원자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듯한 뭔가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뭐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면접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그리고 뭐 더 잘 보일 필요는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